지연아, 네, 나 미쳤어. 저도요. 부엌으로 향하는데 아버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이상한 소리였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혼자 그런 걸 하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놀란 건 맞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왜 숨이 이렇게 가빠지는 걸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부엌에 홀로 서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또 늘었더라고요. 아직 괜찮은 편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칼을 들었어요. 남편은 벌써 출근했고 딸은 자는 중이었죠. 쉰둘의 명절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27살에 20살 남편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7살 연상이라는 사실에 시댁 분위기가 싸늘했죠. 시어머니의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니. 한숨 섞인 말. 시누이들의 수군거림. 첫 명절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시아버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뭐 대수야. 착하면 됐지. 아버님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버님만큼은 다르다고 느낀 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특히 5년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렸죠. 침대 양끝에서 자는 부부.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늙어서일까요?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만 보며 응, 그래뿐인 남편. 딸 서연이도 독립 준비 중이에요. 곧 완전히 혼자가 되겠구나. 빈둥지 증후군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을 잊은 지 오래였죠. 52세 쉰둘. 다들 아직 젊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리 늙은 것 같죠? 그날 오전 친구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만날래? 미안, 시댁 가야 해. 어머, 명절도 아닌데? 아버님이 다치셔서.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라도 만나면 좀 나을 텐데. 점심때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리 골절이래.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한동안 거동 불편하실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님이 다치시다니. 누가 돌봐드리지? 걱정이 앞섰죠. 내가 이번 주 중국 출장 가야 하는데. 남편의 난처한 목소리. 서연이도 엄마, 저 친구들이랑 여행 약속이. 결국 제가 혼자 가기로 했어요. 짐을 싸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님과 단둘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쓰는 제 모습이 낯설었죠.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왜 이러지? 하고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어요. 2시간 거리. 창밖 풍경을 보며 25년 전 처음 시댁 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7살 많다는 꼬리표. 하지만 시아버지만은 지연이는 참 예쁜 사람이야 하셨던 기억.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위로해 주시던 목소리. 하나씩 떠올리며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떨릴까요? 손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다시 꺼내 발랐습니다. 아, 나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옥대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발을 짚고 나오시는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놀라서 달려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70세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 고든 자세. 왔구나, 지연아. 70세라고 믿기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죠. 짐을 들어주시려다 손이 마주쳤어요. 제가 할게요. 황급히 손을 걷었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죽과 반찬. 마주 앉은 식탁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죠. 준호는 잘 있지? 네, 출장 갔어요. 서연이는 여행 갔어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지연아, 외롭지 않아? 그 질문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희 부부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아버님이 휴지를 건네셨어요. 미안해.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떨어졌죠. 아버님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봐 주셨어요. 예전 남편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3박 4일 단둘이. 복도 건너편 아버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겠구나.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창밖에 달빛이 방을 비췄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3박 4일이 예사롭지 않을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데 아버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 걱정이 돼서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아버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 그런 걸 하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놀란 건 맞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왜 숨이 이렇게 가빠지는 걸까요? 아버님도 외로우셨구나. 5년 동안 혼자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가슴이 또 뛰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복도 너머에서 아버님도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며 아버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일어났어.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불을 개시려는 아버님이 보였어요. 제가 할게요. 달려가서 손을 뻗었는데 아버님 손과 마주쳤습니다. 재빨리 몸을 물리며 식사 준비할게요. 황급히 방을 나왔죠.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이지연. 식탁에 죽과 반찬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지연이 손맛이 최고야. 아버님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 생각나네.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 많이 외로우셨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로운 건 지연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또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솔직하게 대답했죠. 준호하고는 5년째 손도 안 잡아요. 고백하고 나니 후회가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연이 잘못이 아니야. 아버님의 위로가 따뜻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도 아니고
예쁜 여자를 못 알아보는 남편 탓이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한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병원에 가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함께 갔습니다. 아버님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팔을 감싸는데 단단한 팔뚝이 느껴졌죠.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평생 해온 습관이지. 70세라고 믿기지 않아요. 그래 보여? 웃으며 물으시는 아버님. 네, 젊으세요.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치 부부처럼. 간호사가 다가와 부인이세요?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상하게 부인이라는 말에 두근거렸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진료 후 시장에 들렀어요. 좋아하는 반찬 해드릴게요. 생선과 채소를 고르는데 아버님이 목발을 짚고 따라오셨어요. 이건 어때요? 그건 안 좋아해. 어머, 기억하세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거야 다 기억하지. 2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버님은 알아주시잖아요. 당연하지. 소중한 며느리인걸. 며느리라는 말에 살짝 마음이 내려앉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아버님께 낮잠을 권했어요. 좀 쉬셔야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는데 아버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잠든 모습이 보였죠. 이불을 덮어드리러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가까이서 본 아버님 얼굴. 깊은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남성적인 얼굴선이었어요. 이불을 덮어드리다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아버님이 눈을 뜨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속삭이는 목소리. 아, 죄송해요. 황급히 일어서다 발을 헛디뎠어요. 아. 아버님이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아주셨어요. 앉은 채로 제 손목을 붙잡으신 아버님.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조심해. 죄송해요. 황급히 손을 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미쳤나 봐, 나. 오후에는 텃밭을 구경했어요. 아버님이 목발을 짚고 안내해 주셨죠. 상추, 토마토, 고추. 손수 키우세요? 할 일이 있어야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구나 싶었어요. 혼자 계시니 심심하실 텐데. 요즘은 괜찮아. 지연이가 와서. 심장이 또 뛰었어요. 상추를 따서 맛봤습니다. 신선해요.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도 따라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랑 같이 가꿨는데. 그러셨구나. 이제 혼자 하려니 쓸쓸하더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주 올게요. 정말? 네.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버님이 부엌 문턱에 서 계셨어요. 도와줄 게 없어?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계속 서서 지켜보셨죠.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면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좋아서. 호흡이 가빠졌어요. 다시 앞을 돌아 요리에 집중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조심해. 네네. 대답은 했지만 정신을 못 차렸죠. 식탁에 앉았어요.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마주본 아버님. 이러니까 더 좋네요. 로맨틱하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러게. 로맨틱해. 진지한 눈빛이셨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지연아. 동시에 말을 꺼내다 멈췄어요. 먼저 해. 아니에요, 아버님부터. 또 침묵. 서로 눈을 마주보다 피하기를 반복했어요.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내가 이상한 영감이 됐어. 네. 25년 동안 널 봐왔는데. 제 숨이 멈췄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저도. 아버님 생각이 자꾸.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의 말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어색하게 헤어져 각자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나? 후회와 떨림이 동시에 왔어요. 하지만 설렘도 함께였죠.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복도 너머에서 아버님도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문을 열고 나갈까? 복도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말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돌아서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했어요. 긴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을 뻔했어요. 아니, 이미 마음으로는 넘었는지도 몰라요. 시아버지님과 저, 70세와 52세.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게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 중에 금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고마움이, 외로움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서 한 번도 못 들었던 예쁘다는 말을 아버님은 해주셨어요. 여자로 봐주셨어요. 52세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요. 단단히 착각한 거겠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 셋째 날 아침, 어젯밤 대화 이후 분위기가 묘했어요. 인사도 어색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지연이는? 둘 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아침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식탁에서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무거운 공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점심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머리 감고 싶으시죠? 혼자 할 수 있어. 다리 다치셨는데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이 망설이셨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욕실로 향하는 두 사람. 각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 온도를 맞추고 따뜻한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옷을 입은 채 의자에 앉으셨어요. 머리부터 감겨드릴게요. 샴푸 거품을 내며 머리를 감겼습니다. 하얀 머리지만 숱이 많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두피. 기분 좋으시죠? 응. 좋아. 낮은 목소리. 제 손이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 아, 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도 밀어드릴까요? 부탁해. 윗옷을 벗으신 아버님. 넓은 등판이 놀라웠어요. 정말 운동 많이 하셨나 봐. 70세라고 믿기지 않는 탄탄함이었죠. 타올로 등을 닦아드렸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깨에서 허리로 천천히 내려오는 손. 아버님 몸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하신 거죠? 편하게 계세요. 응. 짧은 대답. 둘 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욕조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비누물이 있었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어요. 붙잡으려던 아버님도 휘청하셨어요. 둘 다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버님이 제 허리를 감싸 받쳐주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벽과 아버님 사이에 제가 낀 모습이었죠. 얼굴이 10cm 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5초간의 침묵. 서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친 숨. 아버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손은 아버님 가슴에 닿아 있었죠.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 아버님. 제 대답도 떨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황급히 몸을 뺐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각자 욕실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숨을 고르며 손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안 됐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저녁상을 차리기도 힘들었어요. 마주 앉기는 더 힘들었죠.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연아,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떨리는 대답. 오늘 미안했어. 아니에요, 제가. 지연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고개를 숙이시는 아버님. 뭐가요? 이 마음이 뭔지. 제 숨이 멈췄어요. 밤 11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버님과 마주쳤습니다. 아, 아버님. 못 자겠어? 네. 아버님도요? 응. 어둠 속 두 사람. 달빛만 복도를 비췄어요. 가까이 서 있었어요. 2미터 거리. 하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지연아. 네. 나 미쳤어. 저도요. 자꾸 지연이 생각이. 아버님.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요, 아버님.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한 걸음 가까이. 또 한 걸음. 1미터, 50cm, 30cm. 지연아. 아버님. 아버님이 손을 뻗으셨어요. 저도 받아주었습니다. 손을 마주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지 않겠어? 안 해요. 아버님이 제 얼굴을 감싸셨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얼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떨리는 첫 키스였어요. 짧은 키스. 떨어졌습니다. 눈을 마주봤어요. 다시 키스. 이번엔 더 길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님 눈에도 눈물이. 눈물 섞인 키스. 오래 이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방으로 가자. 제가 속삭였어요. 응. 손을 잡고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정말 괜찮아? 또 물으셨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싫어요. 제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또 세상과 단절된 느낌. 둘만의 공간. 달빛이 스며드는 방.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지연아. 아버님. 다시 포옹했어요. 긴 포옹. 서로를 확인하듯. 그날 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70세와 52세. 금기를 넘었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을 때, 아버님 품에 안겼을 때 알았어요.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 봐주셨어요. 52세, 주름 많고 늙은 몸이지만 아버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나 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한테서 한 번도 못 들었던 말들을 아버님은 해주셨어요. 예쁘다,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치르고 있는 거겠죠. 죄책감이라는 대가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여자 이지연으로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 또 둘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침대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달빛만 방을 비췄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버님이 또 물으셨어요. 네. 떨리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죠.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 안 해요. 제가 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원해요. 고백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나란히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고 언제부터였어? 조심스러운 질문이셨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요. 제 대답에 아버님이 놀라셨어요. 뭐라고? 아버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님만 달랐어요. 그때부터 특별했어요. 아버님도 고백하셨어요. 나도 그때부터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며느리니까 참았어. 25년 동안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25년.
그 긴 세월을 참으셨다니. 준호하고는 어때? 조심스러운 질문.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5년째 손도 안 잡아요. 나이 차이 때문인가 싶어요. 제가 늙어서.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이는 아름다운 여자야. 52세가 뭐가 늙었어. 나보다 훨씬 젊잖아.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 아버님도 외로우셨죠? 그래. 어머니 떠나고 5년.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날수록 혼자라는 게 힘들더라. 특히 밤이. 제가 아버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정말 외로웠어요. 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얼굴을 감싸며. 이번엔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오래, 천천히. 눈물 섞인 키스. 떨어졌어요. 아버님. 지연아. 또 키스. 점점 깊어졌죠. 숨이 가빠졌어요. 떨어지며 이마를 맞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3번째 확인이셨어요. 네, 저도 원해요. 멈추고 싶으면 언제든. 괜찮아요. 서로 옷을 벗겼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 단추 하나하나. 70세와 52세.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마음이었죠.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가 했던 말의 의미를요. 진짜 사랑을 하면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정말 그랬어요. 70세와 52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52세가 아니라 그냥 여자 이지연.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버님은 배려심이 많으셨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 템포를 맞춰주셨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중간중간 물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대답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떠보니 창밖이 환해지려는 참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예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나를 되찾게 해주셔서. 무슨 말이야? 여자 이지연을요. 52세 늙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봐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서로 안아주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대화했어요. 과거 이야기들, 결혼 초 힘들었던 일들, 어머니가 참 싫어하셨어요. 나이 많다고. 그때 정말 힘들었죠. 매일 울었어요. 아버님이 도와주셨던 것들, 그때 아버님이 도와주셨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이가 뭐가 대수냐고.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특별했어요.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멈춰 있길 바랐죠. 아버님, 응?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창밖 새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밝아졌어요. 아침이네. 그러네. 일어나야겠어요. 조금만 더.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네. 다시 눕는 저.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52세 이지연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 이지연.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남편과의 신혼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7살 차이 때문에 항상 눈치 봤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과는 달랐어요.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님의 여유와 배려가 좋았어요. 남편한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었어요. 52세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이 나이여서 더 소중한 사랑.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내일 오후면 남편이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더 애틋했어요. 마지막 일 수도 있는 이 순간을요. 지연아. 네. 행복해? 네, 정말이요. 나도.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요. 나도. 서로 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넷째 날 아침 8시. 함께 잠에서 깼어요. 아버님 품에 안긴 채였죠. 눈을 뜨니 아버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부끄러워? 네. 귀여워. 웃으셨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일어나려는데. 조금만 더. 안아주시는 아버님. 네.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 새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계는 째깍째깍.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자연스러운 스킨십. 지나가며 허리가 스쳤죠.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이네. 아버님도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말없이 행복했어요. 맛있어.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해주는 거라 더 맛있어. 에이, 부끄러워하는 저.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다가와 안으셨어요. 아버님, 놀랐습니다. 미안해, 자꾸 이러고 싶어서. 저도 뒤로 기댔어요. 저도 좋아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죠. 이러다 설거지 못 끝내요.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마음 한쪽은 불안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나란히 소파에. 아버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러면 잠들 것 같아요. 자도 돼. 진짜요? 응. TV 소리만.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해요. 나도. 하지만 시계는 계속 가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아버님의 젊은 시절. 어떻게 어머니 만나셨어요? 선봤지. 첫인상은? 예뻤어. 사랑하셨어요? 응. 그랬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말 안 해도 알았어요. 사랑이 다 식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어. 손을 마주 잡았어요. 지금은 다시 사랑하고 있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죠. 잘 있어? 출장 잘 마쳤어.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 댁 갈게. 7시쯤 도착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문자도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나도 여행 끝나고 집 들어갔어. 다음에 뵈러 갈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괜찮아? 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후회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데? 말 안 해도 아셨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그럼 영영?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나도 그래.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이제 정리해야 해요. 짐을 쌌어요. 벌써? 남편이 내일 아침에 와요. 마주치면. 그렇겠지. 옷을 개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아쉬워서요. 나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잠시 서로 안았어요. 고마웠어, 지연아. 저야말로요. 아직 시간 있어. 아버님이 와인을 꺼내셨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요. 쓸쓸한 웃음. 와인을 따르셨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건배 마시며 대화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오늘도 함께 할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이니까요. 오늘도 괜찮아? 네, 어제보다 더 원해요.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자연스러웠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부끄러움보다 편안함이 컸어요. 아버님의 배려는 여전했어요. 여유로운 움직임, 제 반응을 살피시는 눈빛. 이건 어때? 물어보시고 좋아요, 아버님. 대답하면 미소 지으셨어요.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완전해지는 순간. 하나가 되는 느낌. 이게 사랑이구나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어요. 70세와 52세,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 중요했죠. 정신을 차리니 자정이 넘었어요. 아버님 품에 안긴 채였습니다. 행복해요, 아버님. 나도 그래.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그럴 순 없지만. 지금을 기억할게요. 나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도 잊지 못할 거야.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행복해서요. 나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야 해요. 벌써? 남편이 7시에 와요. 마주치면 안 되니까 지금 가야 해요. 알았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단추를 채워주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고 다 됐어. 네. 박문함. 나갈까? 응. 새벽 4시 30분. 현관 앞이었어요. 짐을 든저. 아버님도 따라 나오셨어요. 정말 가는구나. 네. 연락할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지. 아버님. 응? 포옹했어요. 길고 긴 포옹. 놓고 싶지 않았어요. 가야 해요. 그래. 놓아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지연이도 뒤돌아 나섰어요.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드시는 아버님. 눈물을 참으며 걸어갔어요.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여전히 서 계신 아버님. 손을 흔들었어요. 코너를 돌아 안 보일 때까지. 새벽 택시 안. 혼자였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사님이 눈치챘지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를 탔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 시골 풍경을 봤습니다. 안녕. 작게 속삭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 문자. 7시에 아버지 댁 도착해. 넌 어디야? 아직 거기 있어? 아니, 당신 온다길래 난 볼 일 있어서 미리 나왔어. 집에서 봐.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를 넘었죠. 잘못된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아버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52세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여자 이지연으로 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해요. 남편의 아내로, 딸의 엄마로, 며느리로. 그 역할들 속으로요. 아버님과의 3박 4일은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하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과 가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잔인하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님을 사랑했고 사랑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 따뜻한 기억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돌아온 일상.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댁에 있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며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 남편과의 대화. 아버지 괜찮으시던데? 응, 많이 나아지셨어. 하지만 가슴속엔 다른 마음이 꿈틀거렸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고 싶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낮 시간,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분. 슈퍼에서 상추를 보며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키우신 상추. 눈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느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혼자 남은 집. 남편은 출근, 딸도 출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아버님 생각. 그때의 온기. 따뜻한 목소리. 지연아. 부르시던 소리. 가슴이 조였어요. 핸드폰을 보며 고민했어요. 전화할까? 하지만 못했습니다.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의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뭘 해야 하지? 예전엔 당연히 하던 일들이 이제는 무거웠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요리하던 그때가 눈물이 났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마주 앉은 식탁. 남편은 스마트폰만 봤어요. 저는 밥만 먹었죠.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의 무심한 질문. 그냥 집안일. 그래. 다시 스마트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님이었다면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만 생각하려 해도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문자라도. 하지만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보고 싶어요, 아버님.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그리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뭐 하실까? 혹시 저도 생각하실까? 아니겠지. 한숨.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보고 싶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밤 12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시아버님한테서 문자.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고민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웠습니다. 보고 싶어요. 또 지우기. 네, 잘 지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결국 이렇게만 보냈어요. 너무 담담한 답장. 후회가 됐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건강해. 많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정말 쓸까 말까.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살아야 하는데.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찬물로 세수. 정신 차려. 이지연.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 남은 집. 청소기를 돌리다 멈췄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버님과의 3박 4일이 꿈이었나? 너무 행복했는데. 겨우 진정하고 다시 청소했습니다. 혼밥이었어요. 예전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너무 외로웠어요. 아버님이랑 먹던 식사가 또 비교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몇 숟가락 먹다 그만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짧은 인사.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TV 소리만. 남편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죠. 저는 그저 젓가락질만. 아버님이었다면 또 비교했어요. 이렇게 무심하지 않으셨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러 갔어요. 혼자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멍. 프로그램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시아버님 생각만. 지금쯤 뭐 하실까? 저처럼 힘드실까?
아니면 잊으셨을까? 잊으셨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현실로 돌아와야 해. 남편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게 내 자리니까. 하지만 마음까지 잊을 순 없어요. 아버님, 속삭였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이 따뜻한 기억을. 2주가 지났지만 아버님 생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시골 한옥집, 텃밭, 촛불 켜진 식탁.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남편과의 일상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남편 몰래 소리 죽여서 보고 싶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아야 했죠.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며느리로 돌아온 거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아니,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 3박 4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52세에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비록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아버님 덕분에 변했거든요. 여자 이지연을 찾았거든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비록 아버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간직하고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 가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숨이 턱 막혔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접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응. 겨우 대답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주 만에 아버님을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연이도 데려가자.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던데. 응, 좋아.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떨렸어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주 만에 아버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라는 현실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죠. 뭘 입어야 하지? 립스틱도 꺼내봤어요. 바르다가 지우고 또 바르고. 왜 이러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주말 시댁으로 가는 길. 차 안은 평온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딸 서연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아버님 생각뿐이었습니다. 4주 만에 뵙는 얼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실까?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 빨개. 서연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 차 멀미 좀. 창문 열까? 아니, 괜찮아. 심호흡했어요. 진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한옥대문. 4주 전 새벽에 눈물로 나섰던 그 문이에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목발은 없었어요. 다리가 많이 나으신 모양이에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전류가 흘렀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너라들. 아버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저를 보는 그 눈빛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아버님은 손녀를 안으시면서도 눈은 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봤어요.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아버지, 다리는 좀 어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았어. 이제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어. 다행이네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와 아버님 사이의 공기를, 흐르는 긴장을. 거실에 앉았습니다. 4명이
소파에 앉은 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와 아버님만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했죠. 아버지,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다음에 자주 와야겠어요. 너희 바쁜데 괜찮아.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고맙다. 저만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잡으려다 놓치기까지 했죠. 진정해, 이지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셨어요. 도와줄게. 아버님.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가족들 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간 듯했죠. 아버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속삭이셨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도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1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지도.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느껴졌어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아버님이 재빨리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 많이 나으셨네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지. 아버님의 말에 가슴이 뜁니다. 지연이가 고생 많았네, 수고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엄마, 왜 그래요? 많이 드세요. 응, 그래.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도 남편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와 아버님 사이에 흐르는 이 긴장감을.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다 같이.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저는 계속 눈을 마주쳤다가 피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뉴스를 보며 코멘트를 했고 서연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아버지,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의 질문에 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글쎄, 괜찮아. 혼자 사시니까 걱정되네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럼 다음 주에도 올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바쁜데. 아니에요, 올게요. 자주 온다는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보고 싶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라면 만질 수도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 우리 오늘 자고 갈게요. 남편의 말에 숨이 멎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저도 할아버지랑 더 있고 싶어요.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자고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 옆에 있지만 만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건 축복인가요? 아니면 고문인가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이가 도와주려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 거실로 가는 딸.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혼자 설거지하는데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옆에 서셨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 손이 스쳤습니다. 전류가 흘렀어요. 아버님. 경고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제 손을 1초간 잡으셨어요. 꽉.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 돼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러나셨어요. 알아. 혼자 남은 부엌에서 물로 얼굴을 씻는 척했어요. 서연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남편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복도로 나왔어요. 어둠 속 달빛만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시아버지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어둠 속 우리 둘만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말없이 안겼습니다. 꽉 5분간의 포옹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안고만 있었죠.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숨소리를, 심장 소리를 보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야지. 싫어요. 나도 더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아버님의 어깨가 젖었고 제 어깨도 젖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얼굴을 감싸셨어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죠. 울지 마. 어떻게 강해져야 해, 지연아. 어떻게요? 대답 대신 또 안아주셨어요. 이제 들어가야 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들킬 수 있어. 알아요.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들어가. 네.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 한 번 더 봤어요. 손을 흔들었죠. 방문이 닫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고마웠어요, 아버님.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평범한 인사.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차에 탔어요. 뒤돌아보니 손을 흔드는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아버님.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자주 와야겠네. 응.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그날 진짜 이별을 했어요. 복도에서의 5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을 수 없을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일 뿐이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옆에 계신데 만질 수 없다는 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이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에요. 그 대가는 평생 숨겨야 하는 사랑,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3박 4일이 있었으니까요. 복도에서의 5분이 있었으니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님의 온기를, 따뜻함을, 사랑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속에 간직할 테니까요. 2개월 후 평범한 아침.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이지연. 주름이 있지만 예뻤어요. 예쁘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고 밝은 색으로 여자로 살아야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전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갔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었죠. 아주머니, 오늘 화사하시네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싱긋 웃었어요. 상추를 집었습니다. 신선한 잎.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그리움이었죠.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에 담았어요.
카페에서 민정을 만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 지연아. 민정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 너, 뭐 좋은 일 있어? 응? 별로. 거짓말. 얼굴이 확 밝아졌어. 예뻐졌어.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가? 진짜야. 눈빛도 달라. 뭔가 살아있는 느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살아있는 느낌. 민정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 생겼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웃었지만 가슴속에서 아버님이 스쳤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50 넘으니까 다 포기하게 돼. 여자로 안 봐주잖아. 남편도 그렇고 예전에 저였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응? 무슨 말이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민정이 멈칫했어요.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뭐가? 말투도 다르고, 표정도 밝고, 눈빛도 달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좋은 쪽으로? 응, 엄청. 부러워. 너 비결 뭐야?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분 덕분이에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52세 이지연이 아니라 여자 이지연을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예뻤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죠. 살아있다는 느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나를 찾았으니까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응? 나 요즘 좀 달라졌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웃었습니다. 역시 모르는 남편.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내가 알면 되니까.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저를 인정하니까요.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시아버지와의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2주 전 문자. 잘 지내?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담담한 답장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둘 다 알고 있었죠.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로.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잘 지내. 지연이 덕분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행복해? 네. 많이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지연이 덕분에. 또 답장이 왔어요. 저도 아버님 덕분이에요. 나를 찾았어요. 잘 살아. 아버님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조용히 속삭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분과의 시간들. 3박 4일. 짧았지만 강렬했던 제 인생을 바꾼 시간. 고마워요, 아버님.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를 찾았으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52세 이지연. 주름이 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괜찮네. 미소를 지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골랐습니다. 예쁜 옷으로. 오늘도 여자로 살자.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52세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된 일이었어요. 가족을 배신했고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잘못된 시간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나를요. 매일 밤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남편한테 미안해요. 말은 못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아들한테도, 서연이한테도.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 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죠. 이지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시간 속에서 거울을 봤어요. 52세 이지연. 주름 많은 얼굴, 처진 몸.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 영상에 댓글 많이 봤어요. 재혼?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외로움이 사랑을 찾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가 날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여야 해요.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나로 서는 거.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아요. 예전처럼 무미건조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실망도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을 버렸어요. 대신 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차 마시는 거. 처음엔 외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해요. 외로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외로움의 해답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재혼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여도 충분해요. 거울을 보세요. 며느리, 아내, 엄마 뒤에 숨은 내 얼굴을요. 주름 있고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 얼굴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후회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잘못 속에서 나를 찾다니.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한테 용기 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누군가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 자신으로 충분해요. 52세, 며느리 이지연이 아니라 그냥 이지연. 그렇게 살아갈게요. 여러분도 본인의 이름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